자, 윤이 지금 선대위 출범까지 한 달을 깎아먹고 내부 싸움도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재명이 윤을 좀 추격하는 듯이 보이는 약간의 조작성 여론까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근에 보면 5%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차이로 이재명이 윤하고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어찌하여 이런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재명 내부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YTN 오늘 아침에 보면 45.3 대 37.1 다자 대결 지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45.3 대 37.1. 자, 그래서 지난번보다 지금 이재명이도 2% 올랐고 윤석열이도 지금 지난번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1.6% 올랐는데 차이는 0.4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걸 보면 8.2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1대1 대결에서 보면 46.9 대 42 해가지고 4.9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여론조사 공정위 한데 보면 43.8 대 35.4, 여기도 보면 8.4% 차이가 나고,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데 따르면 41.2 대 37.9, 그래서 3.3% 차이가 나고, 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조사한 데 보면 44 대 37.5로 그래서 6.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적은 거는 한 3% 차, 많은 거는 한 7, 8% 차가 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 지지율이 어느 누구도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지율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에게도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죽을 쓰는데 이재명이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자신의 후보로서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너무 많은 이재명이 선대위조차도 핵심만요 하고 주문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재명이가 어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한 것과 관련해 존경하는 박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한 자신의 말을 한 학생이 지적하자,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그 예를 들면서 지난 3일 점주에서 소맥해동을 청년들과 할 때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존경하는 박 대통령 이렇게 말하니까 중도 보수를 의식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며 진짜 그러는 줄 알더라, 그러면서 그는 이 말 하는 이유가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하다가 힘들 때 서문시장을 갔다 하는 예를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더라, 그러면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발언 배경에 대해 무식한 소리 했다 할까봐 한마디 한다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을 뭘 딱 떨어지게 그냥 성경책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했던 이야기가 이재명이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가난하면 고금리, 부자는 저금리, 정의롭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공약인 기본 대출을 언급하면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크다면 미래 자산인 빚도 앞당겨 써야 된다. 사회 약자 돕는 게 기본 금융이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소피스트 같은 말장난을 했습니다. 이 소피스트라는 것은 옛날에 그리스에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이런 말이 너무 많으면서 때론 궤변을 내려놓는다. 핵심 주제가 흐려져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고 내부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검 조국부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무차별로 본인이 말을 쏟아내고 또 행사장에 가서 말하는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 산만해서 그래서 동시다발로 이렇게 터져 나오니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기억에 남지 않는다. 지난 6일 그저께만 해도 하루에 5개가 넘는 굵직한 이슈에 대한 발언을 폭포처럼 쏟아냈는데 소상공인이 참여한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기재부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쥐꼬리만큼 썼다 하고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쌍특검을 거론하고 윤석열을 향해 50조 소상공인 보상 지원 문제를 당장 협의하자. 그리고 성역 없이 둘이서 사인해서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를 막 던지고 또 일정 사이에 GMO 유전자 변형 완전 표시대 공약을 발표하고 또 김건희에 대해 검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한 걸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까지 올리고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서 기억에 남는 게 없다. TV 생방송에 출연할 때도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후보가 장황하게 발음을 늘어놓는 바람에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한테 현장에서 말을 줄이고 핵심 메시지만 간결하게 전달하라고 전했는데 간담회 참석자가 1분도 채 안 되게 질문했는데 후보가 10분씩 이야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심지어 홍준표나 이준석이가 말하는 걸 배워라. 홍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시원하게 툭 던진다. 이준석이는 빨간 후드티 입고 할 말을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 안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캠프 안에서 지지율이 지금 답보해서 전략을 좀 바꿨고 당도 선대위도 이재명에게 다 물려주었지만은 2007년에 정동영이처럼 돼가는 거 아니냐. 정권의 색채를 빼고 그랬는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계속 낮게 나왔다.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선대위 조직 개편을 했어요. 낮은 지지율의 매머드 선대위인데 성과도 없고 다급함도 없다 해서 후보 빼고 다 바꿔야 된다 해서 선대위를 갖다가 지금 친 이재명 인사로 전면 배치하며 후보와 본부장이 직접 소통하고 총괄 본부장 없애고 본부를 상임선대위원장 밑으로 두고 상임선대위원장 및 이재명과 실시간 소통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해서 쥐꼬리만큼 줬다고 비판도 했고 또 홍남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도 했어요. 그래서 정동영이처럼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정동영이도 그때 친노무현 색채 빼기를 했고 노무현 정권과 등을 돌리고 했는데 심지어 나중에 노무현 정권의 종부세 비판까지 했지요. 근데 정동영이가 결국 호남에서 표도 40%밖에 못 얻었다.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호남에서 저렇게 해도 지지율이 크게 높지 않고 그래서 예년에 다른 후보에 비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훨씬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낙연이가 이재명을 지금 돕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재명이가 본인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대선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지역 화폐나 또 백현동 같은 이야기도 계속 불이 끄지지 않고 잔불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택했던 게 어제 보면 윤의진 전 용산 세무서장을 구속시킨 것. 또 줄리에 대해서 지금
봤다라고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갔다가 회장의 그 특실에서 줄리를 봤다. 뭐 이런 진술을 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윤석열 부인이 아예 그냥 선거를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이슈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줄리가 맞거나 아닌가가 이 선거의 정점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마지막으로 이 승부수를 노리는 부분은 윤석열 이 측이 밝히는 공약이나 내용이 점점 기득권화 되어가고 그러면서 다수의 서민층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질 때 이재명이 특유의 장기로 파고들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과감한 공약을 가지고 서민층을 바닥부터 흔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재명에게 마지막 수로 보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캠프가 이재명의 그런 벌지 전투 같은 총력을 모아서 마지막 공격이 있을 거라 봅니다. 또 거기에는 코로나로 대선 운동이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성명전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싸우게 되거나 SNS를 통해서 싸우게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좌파와 또 정권의 도움 이런 인센티브들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이재명은 그 수 말고는 살아날 수가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